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 노래 내 인생곡이야, 참 명곡이야 그런 노래들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런 노래는 지금 들어도 참 평안함을 주는 그런 명곡이니까요. 참 그런 노래 많이들 있을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는요, 시대와 세월을 초월한 명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곡들은 후배들에 의해서 리메이크 되기도 하고요. 네. 원곡 가수가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부모 가수가 부른 노래를 그 자녀 가수가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듣고 보면은 네. 가수들은 나이 먹어가지만 명곡들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이어간다는 느낌을 받는데 멋진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수 이렇게 네. 명곡과 함께 익어가는 가수들입니다. 어머. 첫 번째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10월만 되면 생각나는 그 노래 잊혀진 계절 어느덧 야. 이 노래 발표한 지 40주년을 맞은 이용 씨고요. 대박 사건.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가수는 배우 탕웨이를 눈물 짓게 만든 안개의 원곡자 바로 정훈이 씨입니다. 어허. 그리고 마지막 가수는 아들과 함께 멋진 인생을 보내고 있는 가수 누굴까요? 남희 씨입니다. 우와! 이야, 세 분 다 쟁쟁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 명곡들의 숨겨진 사연도 궁금한데, 야, 제목은 잊혀진 계절이지만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이 남자죠. 이용 씨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끝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올 때가 나에게 꿈을 꾸리라 이룰 수 없는 꿈을까요? 날 울려요. 가사 중에 나오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것 때문에 오늘이 12월 13일이잖아요. 나 이 노래 너무 듣고 싶어요. 안 돼. 내년 10월 30일까지 참아.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왜? 정말로 듣고 싶은 노래는 정말 지금 들어야 되니까.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노래에 참 사연도 사연이지만 많은 기록도 담겨 있다면서요. 이용 씨는 스스로 나는 10월 가수다. 10월에는 어머니 생신도 있고 독도의 날도 있고 10월의 마지막 밤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조용필 씨가 천하무적으로 군림하던 1982년 25살 나이에 이용 씨가 잊혀진 계절로 데뷔합니다. 이 서두 도입 부분만 들어도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 노래는 지금도 매년 10월 31일이면 라디오 프로 선곡표를 점령하고 있고 네. 숱하게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야, 언제나 10월 31일이면 프로 선곡 라디오 프로그램을 거의 도배하는 거. 왜냐면 진짜 주파수 돌릴 때마다 진짜 나오는 거야. 거의 돌림 노래. 여기 주파수에다 돌리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러다 무슨 기록이 많다 보면 뭐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김현주 평론가님?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어머,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루 단일곡 방송 최다 횟수를 기록한 거죠. 이게 기록이 2007년 10월 31일에 어머. 무려 137회가 방송이 됐다고 합니다. 뭐 하루 라디오, 동안. TV 탁 통틀어서 아마 그런가 봐요. 대박 사건. 그래서 오죽하면 그 장민호 씨가 네. 아니 24시간으로 따지면 그럼 137번이 나왔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나온 거야라고 해서 제가 또 빨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시간당 5.7회. 어머. 그러면 거의 10분에 한 번씩 방송이 대박 나왔다는 얘기가 사건이네요.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이용 씨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오죽하면 라디오 오프닝 곡으로 틀었다가 마지막 곡으로도 틀겠다 그러고 2번 나온 적도 있다고 해요.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누가 봐도 누가 뭐라 해도 이용 씨는 10월의 남자라는 이 애칭이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 담긴 사연을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용 씨가 9월의 남자가 될 뻔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야말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원래 이 노래 작곡가가 조영남 씨에게 졸려가 있던 거죠. 어머 그래요? 근데 조영남 씨가 부르려고 했을 때는 9월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 그런데 이용 씨는 이미 본인의 앨범 녹음까지 마친 상태에 이 노래가 추가곡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노래가 그 해당 시기가 좀 맞아야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잖아요. 네. 9월 조영남 씨에서 이용 씨로 넘어오는 동안 1개월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어. 그래서 가사를 10월로 바꿨고 실제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네. 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이 갔습니다. 혹시 조영남 씨가 불렀다면 이 노래가 더 인기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조영남 선배님의 열렬한 팬이었다. 만약 이렇게 좋은 곡이 선배님에 가서 히트를 쳤다 해도 억울한 마음은 없었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 딴소리입니다. 왜냐면은 더 인기가 있었을지 물어봤는데 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노래는 내가 부른 게 딱이었다는 은근한 자부심을 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영남 씨가 불렀으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느낌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노래 이용 씨한테는 큰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용 씨는 이 노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진 게 이제 내려가지를 않고 지금 벌써 몇 년에 4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단 그 피아노 선율하고 또 이렇게 쌀쌀한 날씨하고 또 이 가사의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 진실인가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냥 일반인들도 저를 길거리에서든 뭐 엘리베이터에서 보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10월이니까 바쁘시겠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그렇다고 제가 노는 건 아닌데 뭐 바쁘게 서두르고 그러면 10월도 지났는데 왜 이렇게 바쁜 척해요? 막 이런 식으로 아주 10월이 무슨 나한테 무슨 대명사 비슷하게 돼 있어요. 10월 달이 오기 전서부터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 특히 마지막쯤 되면은 지금 벌써 40년 동안 굉장히 쓸쓸해져요, 나도. 나이가 드니까 더 그래요, 더. 그런데요. 사람에게 익숙하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걸 9월로 바꿔볼게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9월에 뭔가 느낌이 있어요. 9월에. 네, 어쨌든 익숙합니다. 10월이. 그런데 이용 씨가 기다린 건 10월뿐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장윤 변호사님. 10월의 남자, 10월의 가수 이용 씨가 기다린 건 10월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내와 아들이었다고 이것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냐면요, 이 이용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 이미숙 씨와 결혼 38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기러기 생활을 한 지 무려 10년 이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 아들이 미국에서 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그 좀 지원을 해주러 갔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야 이 기러기 생활 청산하고 아내분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 씨가 정말 아내가 귀국하니까 너무나 좋다. 그리고 다시 설레는 마음도 든다라고 근황을 전했고요. 네. 또 이용 씨는 여러 행사 그리고 뭐 방송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굉장히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야, 늙지 않는 명곡일 뿐 아니라 앞서 지금 영상 보니까 참 이용 씨 나이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요. 참 멋집니다. 그런가 하면 늙어가는 곡이 아니라 익어가는 명곡 두 번째 주인공은 이 가수는요. 수많은 후배들한테 레전드로 꼽힌답니다.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
안진용 기자님, 조금 전에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도 뭔가 남녀 간의 어떤 이 사랑하는 마음을 참 애절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 노래도 정말 와 감성이 막 충만해집니다. 자, 이 노래 그 박찬욱 감독이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던 그 영화 헤어질 결심의 메인 테마곡으로 쓰였습니다. 아 그래서 영화 장면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난 1967년에 발표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 노래까지 해외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 탕웨이가 이 영화로 최근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이때 이 시상식에서 정훈이 씨의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눈물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탕웨이 씨가 직접 그 이유를 밝혔어요. 본인이 이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이 노래를 들었고 그때 감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를 즐겨 듣는데 정훈이 씨, 원곡자가 직접 나와서 라이브로 들려줄 줄 몰랐는데 막상 그 노래를 들으니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근데 아까 영화 헤어질 결심에 삽입된 노래를 들어보니까 정훈이 씨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성분 목소리도 같이 나오던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누구예요? 남성분이 나옵니다. 어허. 네, 송창식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요. 이 노래가 그 정훈이 씨의 데뷔 앨범 16살 때 녹음을 했던 그 앨범에 그 실려 있었던 곡인데 소설 무진기행이라는 것을 영화로 만든 안개의 주제곡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1967년,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의 일이었는데 세상에. 55년 만에 다른 영화에 지금 OST로 쓰이게 된 거잖아요. 대박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훈이 씨가 올 2월에 박찬욱 감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아, 그래요?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네. 꼭 그 안개라는 곡이 필요하니까 네. 좀 노래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내가 지금 70대가 되다 보니까 10대 때와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뭐 제가 듣기에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미성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저음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찬욱 감독이 지금 소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송창식 씨를 찾아가서 일주일 만에 저 노래를 녹음을 새로 한 거예요. 55년 만에. 근데 옛날 노래만 나올까 아니면 지금 노래도 나올까 했는데 두 노래가 다 그 영화에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쑥스럽기도 했다고 어허. 정훈이 씨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앞서 안진용 기자님 말씀하신 게 딱 진짜 느껴져요. 노래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익어가네요. 55년 전에 들었던 그 느낌과 지금 들은 느낌이 참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1960년대 그럼 정훈이 씨를 가요계로 이끈 인물 당시에 누굴까도 궁금해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훈이 씨는 1951년 6남 1녀 중 5째, 그중에서도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피아니스트 겸 가수였고 작은 아버지도 피아니스트 겸 악단장이었다고 합니다. 정훈이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유랑극단에서 활동했고 집에는 오르간, 트럼펫, 색소폰, 클라리넷, 바이올린 등 각종 악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보기 힘든 악기들이 집안 한가득이었다는 것인데 아버지는 오빠들과 15살밖에 안 된 자신에게 음악과 미국식 영어를 가르쳤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정훈이 씨에게 너 커서 가수랑 외교관 중에 뭐가 될래? 너가 자라서 20대가 되면 세상은 달라질 거다. 아하. 엄마처럼 저렇게 살래? 라고 물어서 정훈이 씨가 저는 공부보다 노래가 좋아요라고 답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야, 솔직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히트곡도 막 나고 이 유명세를 치르다 보니까 정말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유명해지다 보니까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때 17살부터 아주 내놓고 외박을 했어요. 17살부터요? 한 달이면 집에서 자는 날은 한 5일? 일주일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경기도로 쇼를 가면은 당연히 그때는 이제 토행 금지가 있으니까 집에 못 오는 거는 당연하고 천호동에 국장이 딱 하나 있었는데 선배님들이 앞에 한 두세 분 계시면은 그분들이 아시니까 선배님 먼저 하시면 저는 이제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천호동에서 자야 돼요. 왜? 11시면 차가 끊기고. 네. 그리고 건너와봤자 우리 집에까지 못 와요. 토행
선임금지 걸리니까. 그래서 외박 아닌 외박을. 이 사연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도 엿볼 수가 있었네요. 통행금지 네 글자요. 그런데 장유민 변호사님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앞서 헤어질 결심을 통해서 오랜만에 정훈이 씨 목소리 들어서 반가웠지만 팬분들은 계속해서 공연도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노래도 막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네, 공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남편분과 같이 라이브 바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과 또 이 결혼까지 이르게 된 정말 굴곡진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허. 무려 87년도에 이게 여가수가 이 본인의 어떤 그 인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나 혼전 동거했다. 그리고 혼전 임신 이후에 결혼식 하게 됐다. 라고 밝혀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정훈이 씨가 3년 동거한 이후에 출산을 하고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그 남편 김태화 씨입니다. 지금 아까 라이브바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정훈이와 김태화의 꽃밭에서라는 바라고 합니다. 이름이 네. 참 예쁜데 그러니까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주말 등에 이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훈이 씨는 남편 김태하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해서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사랑하면서 함께 살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노래할 수 있겠다. 아하. 그래서 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멋지네요. 부부가 또 노래로 이렇게 또 마음까지 화합이 되는 모습 참 멋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명곡은 언제 들어도 명곡 주인공 세 번째 먼저 노래부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여울져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남희 씨네요 진짜. 지금 보는 동안 네. 헤어스타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 시기에 어떻게 저런 머리를 했는지 네. 이렇게 트렌디한 패션 그리고 독보적인 음악으로 시대를 풍미한 그리고 시대를 앞서갔던 원조 섹시 디바 바로 남희 씨입니다. 이 남희 씨는 1979년 그룹 나미와 머스마들로 데뷔를 했거든요. 이후에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는데 네. 일단 아까 들으셨던 빙글빙글 이 노래가 담긴 앨범은 10만 장 이상 팔렸고요.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희 씨는 다양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패션 스타일로 이거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마돈나라 불리기도 했고 어깨가 큰 옷과 바가지 머리 또 독특한 토끼침 등을 유행시켰습니다. 혹시 이제 김현주 평론가님도 올해 이제 방송인으로서 남희 씨 접하시고 하셨을 텐데 남희 씨의 뭐 기억나는 거 추억 어떻게 이 가수 생활을 하는가 또 그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시청자로서 남희 씨의 굉장한 팬이기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어머. 저 남희 씨가 이제 늦둥이 아들을 낳으셨었거든요. 둘째. 어허. 그 둘째랑 저희 집 둘째랑 같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매일. 진짜. 그래서 아주 네. 같은 이웃으로 아주 사이좋게 지냈었는데요. 네. 실제로 뵈면은 그렇게 천상 여자 같은 분이 안 계실 정도로 오. 너무너무 조용하시고 한데 무대에만 올라가면 완전 돌변하잖아요. 아하. 그리고 뭐 춤 노래는 기본이지만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헤어스타일, 그렇죠. 의상, 야. 그리고 끼라고 하는 그 스타성 네. 뭐 이런 것으로 보면 정말 타고난 연예인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평가가 가능할 저 것이고요. 헤어스타일 보세요. 진짜 파격이에요. 진짜 파격적이고 대박입니다, 진짜. 지금 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네. 6살 때부터 미팔군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레코드샵을 그 기지 근처에서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음악에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머. 환경이 아니었나 싶어요. 당시에 패셔니스타예요. 패셔니스타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청소년기 시절에는 해피돌스라는 그 그룹을 했었고요. 네. 베트남 위문 공연도 갔었고 그 이후에 해피돌스가 해산이 되고 나서 남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나미와 머스마들이라는 밴드 활동을 네.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사실 명곡이 명곡인 이유는 장윤미 변호사님
세월이 흘러도 후배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남희 씨의 대표적인 명곡은 슬픈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015B 곡도 유명한데 뭐 가수 아이유가 리메이크하기도 했고요. 또 이은미 씨가 리메이크한 거에 그치지 않고 배우분들도 상당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요? 배우 강부자 씨, 이병헌 씨. 그래서 가요계의 후배뿐 아니라 동료 이런 연예인들, 배우들 정말 불멸의 명곡이다 이렇게 칭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또 2020년도에 한 가창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명웅 씨와 정명규 씨가 함께 나비 씨의 이 슬픈 인연 무대를 꾸면서 상당히 또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진짜 이 슬픈 인연은 남녀 불문하고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진짜 슬픈 인연은요. 그런데 이 노래, 이 장면도 보시면 무릎을 치면서 어머 눈이 휘둥그레지실 거예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늘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다시 어둠이 내리면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불빛거리를 헤매다 지쳐버리면 잠이 드네 그댄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인형처럼 쉽게 웃으며 떠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인디안 인형처럼 까만 외로움에 타버렸나 봐 Oh my baby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남자분들도 이 노래방에서 한번 한번 불러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최정철 씨가요. 박성배 변호사님 남희 씨를 되게 팬으로서 좋아하나 봐요. 저분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사실 최정철 씨는 남희 씨의 아들입니다. 어머, 그래요? 남희 씨가 활동 당시 매니저였던 최봉호 씨와 결혼해서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어허. 그중 최정철 씨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현주 변호사님 저 최정철 씨가 혹시 아드님과 같이 유치원 다녔던? 아니에요. 그 동생. 동생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최정철 씨가 작년 MBN 보이스킹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최정철 씨 2002년에 데뷔해서 약 5년간 가수 활동을 했지만 제 이름보다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하면서 그렇지만 어머니가 많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셨다. 너는 할 수 있다. 진심을 다해 노래하면 저 둘째. 네네네. 죄송합니다. 진심을 다해 노래하면 된다고 해서 네.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게 됐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세월이 흘러도요. 부부가 같이 부르는 모습도 멋지고 앞서 이 정훈이 씨, 김태화 씨. 그런데 아들과 같이 가수의 길을 걷는 남희 씨의 모습도 참 다정하고 오붓해 보이고 참 화목해 보입니다. 이 세 분 명곡은 시간이 흘러도 명곡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 우리 안진영 기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팬분들에게 사랑받는 모습 좋은 노래 들려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가 호강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